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2주 연장됐죠. 사람들과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하고 있지만 이 불안감과는 거리 두기가 참 힘듭니다. 설마 하고 우리의 신경을 꽉 잡았던 그 뉴스들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역시 매일매일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그냥 카더라라고 했던 기사들이 이제 뭔가 연구 결과로서 확인이 돼서 등장하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새로운 가설들이랄까요? 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뜨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이동훈 기자 리포트를 봤더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람이 동물에게 감염시킬 수 있느냐 요런 리포트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마침 오늘 이제 제가 관련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요즘에 이 코로나19가 동물에게 감염됐다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진짜 동물한테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아니 뭐 반대의 경우는 좀 그렇죠. 많이 저희가 익숙하잖아요. 네, 동물한테서 사람이 옮았다 이런 것들. 근데 사람이 동물한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그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뉴욕 브롱스 동물원에 있는 말레이시아 호랑이가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호랑이가 올해로 4살이 된 나디아라는 이름의 호랑이인데요. 지난달 27일에 코로나19 증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진행해 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 동물원이 사실은 지난달 16일에 이미 폐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문을 닫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내부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감염된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사람들 검사하기도 바쁘니까 동물들까지 다 검사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맞아요. 상황이긴 네. 한데 일단은 미국에서 이 호랑이가 감염이 됐다 이 소식에 다들 좀 놀라실 거예요. 무슨 반려동물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이 호랑이가 이렇게 감염된 건 처음이죠? 네, 물론 미국 내에서 이 동물이 코로나에 걸린 것 자체도 처음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호랑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브롱스 동물원에서는 지금 이 나디아 말고도 다른 호랑이와 사자 한 6마리 정도가 추가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동물원 측에서는 이 동물들을 조만간 다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폐쇄된 상태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되니까 이제 직원이면은 사람인 그렇죠. 건 네.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신기하기도 했던 게 이 호랑이가 의심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를 파악한 것도 참 신기하긴 하던데 우리가 보통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이 사람한테 옮긴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가 과거에 뭐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메르스라던가 사스 이야기하면서 뭐 쥐, 박쥐, 그렇죠. 뭐 낙타,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반대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아직 사례가 많지가 않고요. 또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동물한테 옮기는 감염병을 역인수공통 감염병 이렇게 불러서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인수공통 감염병 앞에 지금 이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그거에 반대라는 뜻인 거죠? 네, 맞아요. 이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질병을 앓게 되는 이거를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원래 의미 자체는 단순하게 이 사람과 동물이 같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이런 뜻인데 보통은 이 동물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감염병이 사람한테 전파가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랑 좀 구분을 하려고 반대로 사람한테서 시작돼서 문제가 되는 이 병원체가 동물한테 옮겨가는 경우를 이렇게 역인수공통 감염병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도 이렇게 사람이 동물한테 질병을 옮기는 경우가 계속 있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람이 동물한테 옮기는 질병 자체는 간염이라든가 홍역, 폐렴,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독감 바이러스 있죠. 인플루엔자, 또 면역 체계
그 질병인 헤르페스 이런 아주 다양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역인수공통 감염병이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동물원 그리고 이 국립공원 같은 경우인데요. 네. 우선은 이 관람객들이 수도 없이 드나드니까 동물과 어떻게든 접촉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내부에 뭐 수의사라든가 사육사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동물원 하면 또 이렇게 뭐 물품을 나른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하면서 사람 굉장히 많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과 동물이 만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뭐 실제로 그냥 방문객 수만 봐도 네. 이 전 세계에 한 1,300개 정도의 동물원과 수족관이 있어요. 네. 근데 매년 여길 방문하는 사람이 한 7억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동물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여기서 가장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뭐 간염이나 홍역, 폐렴, 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네. 너무 익숙한 바이러스들인데 요거가 이렇게 사람이 동물한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였다고 하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역인수 공통 감염병 요것도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한데 그렇죠. 네.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 좀 살펴볼까요? 네, 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자면 아프리카의 한 국립공원의 경우가 있는데 네. 2003년 정도에 탄자니아에 있는 마할레 마운틴 국립공원에서 침팬지들이 갑자기 급성 호흡기 질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 나타나는 뭐 홍역 같기도 하고 독감 같기도 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치사율이 33%에서 많게는 높게는 한 98%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 침팬지들이 사람한테서 유래된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건데요. 네. 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는 사실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보통 뭐 우리가 봄철 호흡기 질병이 있으면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도 많고요. 뭐 열이라든가 기침이라든가 이런 가벼운 어떤 감기 증상,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 바이러스가 침팬지한테 옮겨가면서 이렇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 거죠. 네.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이렇게 사람한테서 침팬지로 감염된 게 몇 차례 더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박쥐한테는 바이러스가 워낙 많아서 아무 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사람한테 왔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네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이게 진짜 경우죠. 반대네요. 네네. 사람한테는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네. 침팬지한테는 치사율이 무려 98%까지 네. 이를 수 있는. 아니 이게 그럼 정말 사람과 접촉 때문에 옮겨간 게 확인이 된 건가요?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된 경우인데 네. 이 실제로 과거에 이 마할레 마운틴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침팬지랑 사람이 굉장히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1m, 2m 앞까지 가까이 가서 침팬지를 볼 수 있게 돼 있었고 어떤 경우는 직접 만질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로 이렇게 침팬지한테 사람의 바이러스가 옮겨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네. 이후에 이제 몇 년 뒤에 이런 감염 경로가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 호랑이 감염으로 네. 봤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이 동물한테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 거죠? 아직은 이제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나 뭐 이런 동물원들이 일찌감치 폐쇄 조치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 동물들한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특히나 이런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뭐 침팬지라든가 뭐 이런 영장류 또는 뭐 사람과 비슷한 유인원들 이런 동물들이 사는 곳에서는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유인원 같은 경우는 뭐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종류는 사람이랑 유전자가 거의 한 99%까지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병원체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유인원한테 코로나19가 감염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건 거죠? 그렇죠. 네. 뭐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는 지난 2016년에 사람한테서 침팬지에 옮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이번에 이 코로나19 역시 이 유인원한테 감염이 되지 않을까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하는 건데요. 네. 만약에 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기가 코로나19에 걸린 걸 모르고 네. 이 동물원이나 국립공원을 찾았다가 아주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뭐 지금처럼 국립공원을 폐쇄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는 또 밀렵군들이 많아서 수시로 또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뭐 특히 유인원을 포함해서 영장류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에 놓인 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멸종위기종을 보면 2017년 정도 살펴봤을 때 네. 전 세계 영장류 가운데서 한 60%가 벌써 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네. 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종 중에 75%는 개체수가 아주 빠르게 줄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무증상 감염자가 사실 우리 지금 인간들 사이에서도 네, 맞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사람이 동물한테 옮길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게 또 복병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네. 뭐 지금 우리 인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는 것처럼 유인원들 혹은 더 나아가서 동물한테 빠른 속도로 감염된다면 진짜 엄청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다시 또 사람한테 네. 올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동물 하면은 이제 반려동물들 떠올리게 네네. 되고 이제 한 얼마 전에 홍콩에서도 뭐 네, 맞아요. 반려동물이 감염이 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네. 이게 참 걱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환자의 반려고양이 그리고 또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었고요. 네. 또 이 확진자 반려견이 이 양성 반응을 보인 뒤에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 뭐 벨기에에서도 이 확진자의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아직은 이 사례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과 관련해서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사실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중국 연구팀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동물한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을 해봤는데 특히나 이 고양이와 흰색 담비 이 두 종의 동물이 아주 바이러스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몸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아주 효과적으로 증식을 하더라, 이렇게 불어나더라라는 네.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사람이 옮기는 것처럼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다른 고양이한테 다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연구가 됐는데 네. 뭐 사람한테서 감염된 고양이가 바이러스를 고양이한테 옮길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 반대로 뭐 돼지나 닭, 오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요. 네. 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반려견 같은 경우도 뭐 앞서 감염된 사례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는 고양이보다 민감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이 아직까지 좀 검증이 더 필요한 내용이에요. 논문 자체가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 코로나19 자체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뭐 사람이 반려동물한테 코로나19를 옮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네. 없는 그런 상태지만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사례들이 지금 네.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반려동물이 이렇게 실제로 감염된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역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게 뭐 유인원뿐만 아니라 개나 고양이 거의 뭐 모든 동물들을 포함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화하기에는 사례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람의 경우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쵸. 빠른 속도로 퍼지고 네. 있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는 좀 극히 적은 편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이 동물들이 사실 우리가 몰랐지만 확인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이 각각의 생활 환경도 어떻게 달랐는지 다 모르는 거니까 단정 짓기는 힘들다는 거죠. 뭐 한마디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감염이 될 걱정 때문에 일부러 뭐 반려동물과 이렇게 거리를 둔다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동물들이 좀 불안감을 느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의 경우라면 만일 진짜 확진 환자라면 거리를 동물들과 반려동물들과 좀 떨어져 생활을 하신다거나 네.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겠죠. 요런 거는 좀 미연에 방지를 하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은 저희가
매주 하지만 또 늘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정말 새롭게 우리한테 다가온 바이러스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